시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들의 시즌을 보고 있는데요. 야,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온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하락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정말 어떤 좀 디테일하게 또 뭐 주식황소의 어떤 컨셉은 또 힘들어도 힘드지 않은 척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우리가 좀 즐거워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결국 또 뭐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이거 화이자 이거 아직 중간 평가밖에 안 나왔어 보면. 그런데 시장에서 뭐 코로나 다 끝난 줄 알아. 정말 끝나길 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하이자든 어디 뭐 다른 여타의 제네카 임상이든 뭐 다 뭐 얘기가 막 나오겠죠 보면. 근데 지금은 다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좀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좀 시젠의 진단키트는 굉장한 어떤 점유율 20% 글로벌 20%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한 게 없는데 또 팬데믹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또 미국 쪽에서 살펴보면 뭐 바이든이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보면. 지금 유럽 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거 아닙니까? 급증. 이런 어떤 재료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자, 미 확진자 1000만 명 넘어 열흘 만에 100만 명 늘어. 유럽 누적 900만 명 넘어서 재봉쇄에도 신규 확진자 급증. 그러니까 의료가 거의 뭐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보면. 근데 하이자 나왔다고 지금 중앙유도 발표 나왔다고 이제는 뭐 진단키트 필요 없다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성적입니까? 그게 비이성적이죠 보면.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나중에 이성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런 어떤 주가의 상승폭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되죠. 지금은 좀 비이성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유럽 뭐 신규 확진자 제2차 팬데믹이 지금 엄청난 그런 어떤 의료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는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보면 하이자 쪽에서 좋은 재료를 나오고 CEO가 그 주식을 처분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과연 그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보면. 그럼 나중에 하이자의 그런 어떤 부분이 기대치 이하였다라고 하면 또 급반등 하겠죠. 진단키트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상황이니까, 그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쵸? 그런 어떤 부분. 자,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사망자 수가 19.8%, 18.9%. 엄청나네요.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우리 항상 형들이 그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조심해야 돼요. 자,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열흘. 사상 최단 기간이다. 하루 평균 10만 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자, 럼프형 보좌진도 막, 코로나에 막 걸리고 했죠, 보면. 유럽에서 누적 확진자 9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컨츄리예요 형들아. 아직도 컨츄리인데 시장에서는 다 끝난 줄 알아. 그러면 진단키트도 소용없다고. 진단키트 소용없긴 뭐 소용없어. 소용있지. 지금 실적도 지금 아직 안 나왔잖아요 보면. 실적 발표 나오면 또 불기둥 나와 보면. 그쵸. 그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면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 막 보면 갑자기 덩크슛이 나오겠네. 덩크슛. 아 이게 실적 발표를 좀 빨리 하든가 해야지. 이게 주가가 이게 너무 내려왔네요. 그쵸. 자, 그런 어떤 상황이고, 투자는 항상 형들하고 랩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본인의 책임만에 판단하는 겁니다.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등불 삼아서 가는 겁니다.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연일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유럽과 제 확산이 이렇게 팬더밍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증시는 그래도 굉장히 좀 그 좋은 모습을 좀 연출을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장중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34까지 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보면. 자, 시젠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할지. 자,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반등에 대한 부분도 세게 나오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이전에 이런 어떤 구간에서 하락 이후 재반등 이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재반등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나오니까 결국에 이런 어떤 하락세에 대한 부분이 나온 상황에서 자 형들아 이거 봐봐요. 실적 정도는 좀 나와 실적 발표만 있어도 이 갭 이런 어떤 갭 하락했잖아 이거 마이너스 8.98 하이자 발표 났다고 참 이게 참 하이자 발표 때문에 났는데 이런 갭을 메꿔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지금이야 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죠 보면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매수가 뭐 확연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치도 않게 뭐 하이저가 발표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겠지만 반등세는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어떤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면 이렇게 한동안 좀 이런 어떤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락이 있으면 옆으로 조금 행보하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인 일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물량이 던져지는 근데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좀 잘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단선의 가격선은 이런 가격선이 있습니다. 21만 원 선의 지지라인 이게 깨지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상단은 저항선 이런 어떤 저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좀 단기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뭐 최대치로는 윗선이 얼마 가격선입니까? 이 가격선이 되겠죠 보면 이런 어떤 가격선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또 주가가 또 급반등하면 또 시장에서의 그 심리는 또 금방 또 달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떤 이럴 때일수록 회사에서 무상증자 이런 거 발표하고 막 탁탁 나오면 그냥 급반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봐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조금 음봉이가 좀 떴지만 뭐 그리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은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락이 나와서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반등세는 분명히 나와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